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이거는 잘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낄끼 빠빠를 잘한 거예요. 뭔 소리지? 싶을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과감하게 손을 들어서 저 이 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걸 시시때때로 늘 얘기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려서 타이밍이 될 때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일 처리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은 다음에 타이밍이 됐을 때에 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업그린간 책에도 자세하게 써두었었는데 이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커리어를 잘 관리했다 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해나간다고 해서 커리어를 잘 만들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직장은 일단 취직을 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서 이 조직이 문제없이 굴러가기 위해서 내가 그 톱니바퀴의 역할을 잘 해내 주어야, 그래야 월급도 받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직장의 상사들이 개개인 후배들의 커리어를 다 관리해주면서 너 이 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해보는 게 좋아 라고 후배의 커리어를 계획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거야 라고 해주는 선배는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면 선배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요.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가 이 조직에서 이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파악을 하고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엄청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직장 생활 진짜 제 적성에 안 맞는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직장인 체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야지. 이왕 월급 받을 거면 내 커리어 내가 잘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커리어 관리하는지를 유심하게 보고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늘 시장 흐름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타이밍을 알 수 있느냐? 일단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말하느냐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평판 좋은 사람, 직급 있는 사람,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적어도 1, 2년 꾸준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 월급값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게끔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물론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몇 년을 버텨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이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장점이야 라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존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고 3년만 회사 생활을 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향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더 하고 싶었는데 전략 쪽으로 팀이 배정이 된 거죠. 마케팅 전략팀은 제도나 프로모션이나 가격 이런 류의 업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가장 힘 있는 부서인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인들 내가 알러지가 있으면 그건 나에게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내가 못한다는 게 스스로 느껴지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텼죠. 진짜 좀 회의감을 느끼면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배워보자 라는 자세로 임했었고, 나는 어차피 유학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리로 승진을 했고 3년 10개월을 버틴 시점에 타이밍이 온 거죠. 3년 10개월 동안 저의 팀장님이시던 분이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최소한 1년간은 못 옮기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위에 계신 상무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는 정석대로는 내 바로 윗사람, 예를 들면 대리라면 그 위에 과장이라든지 파트장이라든지 그런 분께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 막 조직이 개편되고 팀장님 딴 데 가는 마당에 내가 아무리 손을 든다 한들, 물론 그분을 따라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또 영업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업 쪽보다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냥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섞일 때 나도 가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손을 들었고, 그때 손을 든 덕분에 저는
상품기획이라는 업무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상품기획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한테. 근데 진짜 그때 내가 손을 들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말했다면 대리 승진을 못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승진은 그 위에 팀장님이나 상무님이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다려야 했던 거고,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일을 이러이러하게 성과를 내고 얘가 문제없이 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게 된 거고. 근데 사실 제가 뭐 평판 관리를 잘하거나 회사 생활을 잘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적어도 최소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3년 10개월을 버틴 덕분에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설프게 얘기를 했다간 좀 많이 찍힐 수 있던, 얼마 안 됐는데 얘기했다가 욕은 좀 먹어도 옮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뭐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한 1, 2년 혹은 이렇게 승진을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손을 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가 잘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뭐 평타만 치면서 다녀도 괜찮은데, 저는 성향상 제가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했다라는 보람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 자괴감이 너무 드는 거죠. 작년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퇴사를 해야 되나? 나는 직장 생활이 안 맞는 건가? 잘할 수 있는 일 쪽으로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또 조직 개편이 있을 때에 제가 이 부서에서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 같고, 거기에서 내가 성과를 내야 우리 조직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죠. 다행히도 오케이를 해주셔서 조직 안에서 희망하는 부서로 옮길 수 있었고, 현재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제가 하고 싶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일을 하면서 훨씬 작년보다 성과를 내고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싫은 일이 있을 때 그만둬 버리는 분도 있고요. 이직을 하는 분도 있고요.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커리어를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버티다가 존버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데, 바꿀 수 있는 타이밍에는 손을 들고 저 이 일 할게요. 성과 날 만한 일, 이 일은 내가 잘할 만한 일,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면 그런 게 또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케바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저 이 일이 지겨워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해봤을 때 A라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면을 배웠고, 그다음 밑바탕에 경험이 있으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이 그냥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가 아니라, 제가 이런 장점이 있고 좀 이런 부분을 더 키우면 이 회사에, 이 조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이동, 직무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도 저는 직장인 체질이 별로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코 쉽지 않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지시들을 따라야 하는 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는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 안에서의 커리어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일은 너무 싫어 라면 정말 버틸 만한 이유 하나를 찾아보고, 또 내 커리어의 방향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 게 맞는가? 라는 걸 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하게 보면서 매뉴얼을 잘 따르는, 예를 들어서 회계, 총무 이런 일을 잘하는 성향이라면 그쪽 일로 계속하면 되겠지만, 그게 회사 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회사 일에는 물론 다른 직무들도 꼼꼼하면 당연히 좋지만요,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무도 있고요, 추진력이 요구되는 직무도 있고, 제휴, 협상 이런 걸 잘해야 되는 직무도 있고, 빠르게 잘 보고서를 쓰는, 요약을 잘하는 게 필요한 직무도 있고요,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 직무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다른데, 직원을 뽑을 때에 그런 신입 직원은 특히 그런 요소까지 파악을 해서 뽑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이 너무너무 싫다라면 커리어상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를 보시고 이걸 대부분의 경력직은 기존에 하던 일을 살려서 그 직무와 연관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커리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아니면 아예 새롭게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한 다음에 업종을 전환을 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